자, 전해드린 대로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의 영장이 기각이 돼서 경찰 수사에 난항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약 공급책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 현직 의사 왜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까?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영장 기각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런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누가 공급했는지인 거거든요. 결국은 마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공급책의 혐의가 통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물론 이게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경찰의 수사가 일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고 결국 그러면 지금 이성균 씨나 뭐 지드래곤에게 뭐 마약을 뭐 같이 했다, 뭐 그런 걸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장 기각이 단순하게 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됐구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예인 포함한 이 마약 수사의 동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을 공급했던 사람이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의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겁니다. 특히 강제 수사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죠. 압수수색으로 병원이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미 돼서 자료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에 대한 분석들이 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미 구속돼 있는 유흥업소 그 실장과의 어떤 대제 신문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영장이 기각돼서 어떤 수사 동력이 조금 차질을 빚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수사 동력의 차질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권지용 씨도 출국 금지 한 달 만에 해제됐어요.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권지용 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권지용 씨에 대해서 수사는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권지용 씨를 보면 본인이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마약 관련해서 모든 게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성균 씨 관련해서는 뭐 그 유흥업소 실장과의 무슨 SNS 대화 내용이건 뭐건 추가로 뭔가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사실 권지용 씨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둘 사이 연결고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언가 모든 게 음성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나머지 투약했는지 여부를 제외한 모든 것들 증거, 예를 들어서 SNS 대화 내용이나 뭐 마약을 구입했으면 입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진술 하나 빼고 나머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이성균 씨와 달리 출국 금지까지 출국 금지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에 이성균 씨 출국 금지 조치 연장 요청이 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씨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지드래곤 씨와 이성균 씨의 차등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성균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뭐 모발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런 정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그 어떤 입장은요.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정황상 마약 투약 혐의가 있다는 것이 좀 분명하다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를 하나 지적을 했는데요. 음성인 경우, 그러니까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마약 투약 정황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덧붙였기 때문에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성균 씨도 계속 음성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뭐 채모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마약 성분이 아예 나오지 않아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있다고 하죠. 네, 그 판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2021년 6월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룹 아이콘의 BI 관련 사건입니다. 그 김한빈 씨, 그 당시에 이제 뭐 머리카락에서
이제 성분 검출 안 됐고요. 전부 예. 음성이 나왔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본인의 자백. 나 했어요. 나 투약한 적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투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관련된 메신저 대화 내용 누군가와 그다음에 그 마약을 구입했다면 구입한 것에 대한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약 관련해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검사는 나머지가 모든 게 자백을 포함해서 모든 증거들이 투약을 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게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있죠. 예. 부인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 과거에 이거 음성 나와도 유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그 판례하고 지금 상황은 맞지 않는다.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의 화살, 경찰로 좀 맞아요.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을 해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약 수사라는 것이 마약 범죄라는 혐의의 어떤 특성상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마약 수사가 첩보라든지 이런 제보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만 가지고 예. 이 마약 수사를 확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정밀 검사 결과라든지 또 추가 수사 과정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비판에 대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